그게 네 서방이 말이다. 서방이요? 또 무슨 일을? 어제 대들보를 부러뜨렸다. 에? 힘자랑을 하다가 기둥을 밀었는데 대들보가 갈라졌어. 그럴 리가. 그랬습니다. 강씨 부인의 사위는 힘이 셌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셌습니다. 처음 혼담이 오갔을 때만 해도 강씨 부인은 만족했습니다. 집안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일은 잘하는 사내였으니까요. 장사치 집안 출신이라 양반 예법은 몰랐지만 힘이 좋아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드러냈고 사랑채 보수 공사도 혼자서 해냈습니다. 저 사람 참 든든하네요. 지진척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당에서 하인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급히 나가보니 사위가 우물가에 돌절구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른 셋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절구를. 보시오, 장모님, 제가 이 정도는 거뜬히 당장 내려놓으시오. 사위는 웃으며 절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물가 돌판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사위는 멋쩍은 얼굴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제가 또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만 들어가 보시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춘향아, 네, 어머니, 내 서방에게 말 좀 해라. 힘자랑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씨 부인네 집에 사돈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했는데 장작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위 혼자서 소달구지한데 분량의 장작을 등에 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하, 많이 가져왔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다녀오지요. 사돈댁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위를 두셨구려. 우리 집안에 이런 인물이 있다니 기쁜 일이오. 하지만 강씨 부인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지나간 대문 기둥에 금이 가 있었고 장작을 내려놓던 곳에 마루판이 푹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집을 부수는 건 아닐까. SHORTSCUT 한 시작.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위가 직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와장이를 부르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위는 기와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기와장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저 잠깐, 강씨 부인이 외쳤지만 사위는 이미 10장이 넘는 기와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새 기와장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만 내려오시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오? 우리 저 사위를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러게 말이오. 일은 잘하려고 하는데 힘 조절을 못해서 집이 무너지겠습니다. 진짜로. SHORTSCUT일 끝.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사위가 사랑채 문을 고치겠다며 문짝을 드러냈는데 문설주까지 함께 뽑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문설주를 다시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힘을 주는 바람에 문설주가 두 동강 났습니다. 장모님, 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강씨 부인은 밤마다 집 안을 살폈습니다. 사위가 힘을 쓴 곳마다 금이 가 있거나 기둥이 비틀려 있거나 마루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집이 무너지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툭툭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사랑채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나가 보니 사위가 한밤중에 기둥을 붙잡고 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으면 부러지나. 뭐 하는 짓이오. 사위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아, 장모님, 제가 그냥이라니 집을 부수려고 작정을 했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힘이 얼마나 센지 궁금해서. 궁금하면 산에 가서 바위나 들어보시오. 왜 남의 집 기둥으로.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러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힘을 조절할 줄 모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부인은 목수를 불렀습니다. 집 상태를 살펴주시오. 목수는 집 안 곳곳을 돌아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건 말씀하시오. 이대로 두면 1년 안에 사랑채가 무너집니다. 기둥이며 대들보며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은자 50냥은 들 것 같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자 50냥이면 집안 1년치 살림살이 비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다시 딸을 불렀습니다. 춘향아, 네, 어머니. 너 내 서방과 사는 게 행복하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서방님은 저에게 잘해주십니다. 힘이 세긴 하지만 마음씨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서방님에게 더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SHORTSCUT2 시작. 강씨 부인네 집에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먼 친척 어르신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사랑채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쿵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에 모두가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루 한가운데가 푹 꺼져서 어르신이 그 구멍에 빠져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사위가 황급히 어르신을 부축해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위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화가 나신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찌 묵겠소. 목숨이 아깝소. 그 말이 집안 식구들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SHORTSCUT2 끝. 그날 밤 강씨 부인은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감, 말하시오. 우리 딸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소. 무슨 소리요? 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 딸 부부를 따로 살게 해야겠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오만 달리 방법이 없소. 이러다 정말 사람이 다칠 것 같소.
다음 날 강씨 부인은 딸과 사위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양아, 그리고 사위, 네, 어머니, 네, 장모님. 너희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떻겠느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이 집이 너희 둘을 감당하기 어렵구나. 특히 사위의 힘을.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다만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딸 부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집이 안전하겠구나. 하지만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품앗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 수리를 도와드리려고요. 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 네. 제가 부순 것들을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목수 일을 좀 합니다. 품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위 어른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제 힘 때문에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힘으로 장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워서 힘을 쓰는 법을 제대로 익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그날부터 사위와 그 친구들은 보름 동안 집을 고쳤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쳐 주니 사위의 솜씨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힘은 셌지만 그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이제 좀 사람 같네. 친구들의 격려와 조언 속에서 사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집 수리가 끝났습니다. 기둥도, 대들보도, 마루도 모두 새 것처럼 튼튼해졌습니다. 장모님, 다 끝났습니다. 사위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잘 고쳐져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힘만 믿고 덤비지 않고 생각하며 일하겠습니다. 그래,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감. 응, 저 사위 녀석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소.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시오? 다만 좀 모자랄 뿐이지. 그게 젊음 아니겠소? 강씨 부인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SHORTSCUT 새 시작. 강씨 부인은 딸 부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돌아오너라. 어머니, 이 집에서 같이 살자. 다만 사위, 네, 장모님. 앞으로 힘을 쓸 때는 먼저 나에게 물어보아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계속 배워라. 힘을 쓰는 법을 명심하겠습니다.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사위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물어보았고 힘을 쓸 때는 친구들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가끔 실수는 했습니다. 문고리를 너무 세게 잡아 부러뜨리기도 하고 항아리를 들다가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집을 부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직접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SHORTS CUT 3 끝.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불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갔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누가 좀 들어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위가 벗어 던진 적삼을 물에 적셔 뒤집어 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강씨 부인이 외쳤지만 사위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잠시 뒤 사위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구 쪽 기둥이 불에 타서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너지는 기둥을 받쳤습니다. 으악!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내고 사위는 아이와 함께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위는 화상을 입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사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아닙니다. 장모님. 내 힘이 오늘 아이 목숨을 구했다. 사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 힘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강씨 부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쓰거라.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무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위를 찾았습니다. 다리를 고칠 때도, 우물을 팔 때도, 수레가 지늘게 빠졌을 때도 사위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구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네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 강씨 부인은 손주를 안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아비다. 이 아이에게는 힘을 조절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르쳐라.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사위 어른,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되셨죠. 힘도 세고 마음씨도 좋으니 금상첨화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강씨 부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든든하구나.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씨 부인의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씨 부인은 사위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야. 네, 장모님.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참 걱정이 많았다. 사위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강씨 부인은 사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다. 든든한 기둥. 감사합니다, 장모님. 다만 가끔은 기둥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손주가 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이 세지나요? 그럼 우리 아들도 힘이 셀 거다. 그럼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느냐? 뭐예요? 힘을 조절하는 거란다. 힘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강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매일 약을 다려왔고 강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장모님, 드세요. 고맙다. 사위.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강씨 부인은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위야. 네, 장모님.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게 있다. 무슨 말씀을?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내 힘만 보고 걱정했다. 내 마음은 보지 못했지.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졌다. 아니,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겠지. 장모님, 이 집을 그리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이제 이 집의 기둥이다.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장모님.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지. 그 사위 어른을 잘 길러내셨어. 그러게 처음엔 걱정만 하셨는데 사위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강씨 부인이 살던 방을 정리하다가 사위는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에게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 힘이 이 집을 부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힘이 이 집을 지킨다는 것을. 힘이 센 것은 축복이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뿐. 너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나는 이제 편히 떠날 수 있다. 이 집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내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고맙다, 사위야. 내가 우리 사위가 되어 주어서. 장모 올림. 사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집을 잘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강씨 부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위는 나이가 들었고 손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역시 아버지처럼 힘이 셌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 힘을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된 사위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내게 주마. 강씨 부인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증조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편지다. 무슨 내용이에요? 읽어보거라. 손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힘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 어렵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란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시간이 걸렸단다. 그리고 좋은 스승들이 있었지. 스승이요? 그래, 내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아버지 스승이었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게요. 그래, 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사위가 고친 기둥들이 세월을 견디며 집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힘은 세지만 조절을 못하는 사위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내쫓으셨을까요? 아니면 기다려 주셨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